앞뒤에 모순되는 점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전에 조조 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조조가 이런 거지. 개인의 능력이 출출하다는 건 알지만 그 집안이 얼마나 재산을 크게 가지고 있고 그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한간이지만 그 할아버지는 그런 정치적인 자산을 어떤 식으로 쌓았느냐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조등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여요. 어떤 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일가를 이룰 수 있는 거야. 근데 한편으로는 이거지. 자기 아버지가 1억 전을 주고 관직을 샀을 정도면 그 재산이 거의 조송한테 나왔겠지. 그러면은 조송도 역시 황간이면서 민중의 고열을 빨아먹었던 황제 최측근 중에 하나였다는 거지. 그래도 그 역사에서 어떤 부분들의 일들은 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역사를 해석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서 다르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건석 관련해서도 그렇잖아. 뭐 힘 있는 자, 십상시니까 뭐 힘 있는 자로 뭘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건석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십상시에서 돌격대장 행동대장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드렸던 대로 황실경비군 네, 한 군을 맡았던 수장이기도 했어요. 황간이. 그리고 무엇보다 권석 위에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그래도 황제가 가장 믿었던 황간 중에 하나라고 나중에 영제가 이제 저거 할 때 어떤 부분의 기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삼국지는 지금 제가 그런 식으로 계속 파헤치고 가고 있죠. 제가 지금 4가지 방향으로 지금 편집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제가 이렇게 해서 그냥 압축하는 형태로 편집하는 본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미친 삼국지라 그래서 지금 이제 읽고 요 부분만 따로 편집하는 얘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각 파트별의 주제를 대충 그래도 나눠서 그 주제에 맞춰서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저 1분짜리 해서 하잖아요. 이거를 계속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삼국지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유학자들이 지배문화로서 기록했던 부분. 지배문화로서 기록했던 거는 순종을 바라는 민중한테 보여주는 방법이거든요. 아까 얘기드렸던 대로 조조가 하우시면 안 되는 이유가 그 당시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슬렁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거든. 그게 그 당시에서는 유학에서는 금지하는 것 중에 하나였고 명나라 때는 실질적인 동성동복원을 금지하고 있던 조선조의 먼 직전이랑 결혼하는 것조차도 명나라에서는 쟤네들은 역시 야만린이라고 했다니까. 그런 애들의 원류가 되는 한나라에서 조조의 딸이랑 하우돈 그러니까 친척간이랑 숙부가 되는 하우돈의 아들이랑 결혼을 시킨다고요? 그런 일은 있었는데 하우씨라고? 그러니까 조등이 나중에 자손으로 조참을 또 하거든. 조참도 또 꽤나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역사를 승자의 기록으로서 정립을 시켜놔요. 그게 위나라의 역사의 기록이었을 거고 그 위나라의 기록을 가지고 다른 식으로 해석했던 게 일단 조만전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이 생기는 거죠. 꼬인다고 그렇게 되면 족보도 개족보로 꼬이는 거고 얘기도 여기저기 꼬여 있는 거고 그것들을 해석해서 보려고 하는 게 이 삼국지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현장에 들어가서 원래는 조조편에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깊게 집중해서 얘기할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지금 원고를 이 정도밖에는 못 썼어요. 오늘 좀 되게 어수선했을 거예요. 이 조조편이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에 이제 동탁 나오는 거예요. 동탁도 저는 영웅을 재평가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종탁 같은 인간을 재평가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사실이라고 보여지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는 또 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 처음에 이 방송 처음에도 얘기 드렸지만 위세 대단한 영웅들의 집단인 반동탁 연합군이 하나의 세력이었던 동탁을 못 깼을까요? 그잖아. 이제 나간중이나 다른 기록자에서는 깨서 장안으로 물러갔다 그랬잖아요. 본거지로 돌아간 거예요. 동탁이 장안으로 몰아간 거고 공주에서 군벌이 된 애라고. 그러니까 자기 군벌에 가까운 쪽에 가 있는 거 영역권에 쟤네들이 설치니까 장안까지 누가 들어갔어? 조조가 막 들어가자 그러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허약했던 군단의 내력 군대는 근데 영웅이야. 근데 동탁이 힘없는 걸로 보여.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후반으로 가면 이제 진짜 막 가운데 땅에 있는 걔네들이 정규군이 돼서 정말 서로 치고받고 막 진짜 정예병이 되어갈 때쯤 돼서 활약하는 장수들이 동탁 세력에 있었던 애들 아니야. 그러면은 동탁이 그 당시에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겠냐고. 그게 오랑캐랑 싸웠던 이민족이랑 싸웠던 정예군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잖아요. 오늘 얘기가 그런 부분이고 황보선 장군이 여기서 대단해요. 그리고 뇌물 관련해서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많이 보이는 부분도 솔직히 있고 황보성 장군도 나중에 뇌물 때문에 자천당하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작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돼서 조금 더 다양한 자료를 보면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자료들을 만들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동탁편에 관련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이 이렇게 됐네요. 우리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당시 1%의 지배문화에서 기록한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99%의 피지배층인 우리가 해석하며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크는 이렇게 해체해 보았습니다. 오늘 아크의 삼국지 라이브 해설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남은 한 주 응원합니다.